인터넷상으로 한 번쯤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공포나 약간 이런 잔인한 것들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냉장고 앞에서 넋을 잃은 채 이러고 앉아있는 여성의 사진입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와, 드디어 올 게 왔다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여자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도 이 여자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는 분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찾아봤죠. 그런데 뭐 어느 사람은 뭐 일본에서 이게 일본 실화다, 어느 사람은 뭐 홍콩 실화다, 어느 사람은 뭐 인도네시아 여자다, 막 중국 여자다, 막 되게 이런저런 말이 많았었는데 제가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이 기사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실 그녀는요 2011년도 인도네시아에서 잡힌 29살의 필리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런 배경만 없었다면 그냥 보통의 되게 아담한 체구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녀가 몇 년에 걸쳐서 30명 이상의 여성 그리고 남편까지 살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신들을 조각조각으로 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보관된 그 인육들을 조금씩 꺼내서 요리를 해서 먹었다고 경찰은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고기가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녀는 되게 자주 식사 파티를 열었대요. 그래서 뭐 친구나 아니면 뭐 친척들을 초대해가지고 되게 음식을 이렇게 쫙 차려놓고 이런 파티 같은 걸 자주 했는데 초대된 사람들이 막 먹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뭐예요? 너무 맛있다. 먹어본 적도 없는 맛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 굉장한 요리다라고 칭찬을 했지만 그녀는 그게 인육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그들 또한 자신들이 먹은 게 인육인지 몰랐던 거죠. 자, 체포된 그녀는 경찰의 현장 검증에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예를 들면 경찰들이 냉장고를 막 열어가지고 인육 사진들을 막 촬영하고 막 여기 막 뒤지고 있는데 그냥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대. 이렇게. 그리고 잘린 손, 그리고 잘린 발 이런 것들이 언론에 어떻게 공표가 됐는데 이 아담한 체구의 작은 여자가 이런 짓들을 어떻게 혼자서 다 했을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잡힌 뒤에도 그녀는 경찰 조사에 꽤나 협조적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도 인정했대요. 저는 제가 어떤 형벌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또 사람을 먹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람 고기를 먹을 수만 있다면 아무 망설임도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수용 대상 감옥에서 가만히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도관한테 덤벼든 거야.
왜 덤벼들었는지 알아? 교도관에 살을 먹기 위해서 덤벼들었어. 그리고 실제로 교도관에 손가락 몇 개를 뜯어 먹어가지고 빠르게 삼킨 게 보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뭐 치킨 먹고 싶다, 아니면 혹은 피자 먹고 싶다, 뭐 꽃등심 먹고 싶다, 이런 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먹고 싶은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그녀는 인간의 살을 먹고 싶다, 인육을 먹어야 해 라는 약간 중독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의 뇌로는 일반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인데요. 실은 이거는 저도 예전부터 봤던 글이에요. 어떤 글이었냐면, 그녀가 썼던 일기로 굉장히 유명해진 글인데, 이름이 한국식으로 변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이 그녀의 일기라고 돌아다니는 이거는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루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어낸 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읽어달라고 원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녀의 일기라고 되어 있는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한국식 이름으로 변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녀가 필리핀 사람이었지만 이게 한국식으로 되어 있는 그 글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요즘 들어 민철 씨의 태도가 이상해졌다.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게 벌써 오래전 일인 것 같다. 왠지 자꾸 나를 피하려 한다는 느낌이 든다. 난 그에게 나의 몸, 내가 가진 돈, 나의 마음까지 남김없이 다 주었는데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만일 그가 날 버린다면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전화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3월 10일) 사흘 내리 잠만 잤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울린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꿈이겠지. 이건 꿈이야. 아니, 사실이라는 걸 나도 안다. 그를 이대로 보낼 순 없다. 그와 나는 영원히 한 몸이 되어야 하는데. 그는 잠시 딴 생각을 한 것뿐이야. 곧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민철 씨를 영원히 내 곁에 둘 것이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3월 12일. 민철 씨, 냉장고 안이 춥지? 조금만 참아. 3월 14일. 제일 먼저 그의 손을 먹기로 결심했다. 나를 부드럽게 만져주던 그의 손. 내가 제일 아끼는 냄비에 넣어 정성 들여서 요리했다. 그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오래오래 씹었다. 그를 회상하면서. 자꾸 목이 메인다, 바보같이. 지금 그는 나와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중인데 내일 아침엔 그의 내장으로 끓인 국을 먹어야겠다. 3월 15일. 아침에 끓인 국이 조금 남았다. 사랑의 국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는데 좀 우습다. 민철 씨의 가슴은 정말 맛있었어. 연하면서도 탄력이 있고. 이제 다시는 이 가슴에 기대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지만 지금쯤 민철 씨는 기뻐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잠시 한눈 팔았던 걸 우습게 여길 거야. 내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면. 가마솥 속에서 그의 다리가 내 말이 맞다고 맞장구 치듯 흔들린다. 3월 20일 민철 씨의 머리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를 한눈 팔게 했던 나쁜 년이 누구인지 오늘 알았다. 민철 씨, 자기도 그년이 밉지. 괜히 착한 자기를 유혹했잖아. 내가 민철 씨 대신에 혼내줄게. 다신 이런 짓 못하도록. 유혜미라고 한다. 유혜미. (4월 2일) 유혜미란 년을 드디어 민철 씨와 나의 보금자리에 데려왔다. 그가 보는 앞에서 벌을 주기 위해서. 설치면 귀찮기 때문에 아직 정신을 잃고 있을 때 꼼짝 못하도록 온몸을 꽁꽁 묶어두었다. 그가 잘 볼 수 있도록. 그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유혜미를 그 맞은편의 의자에 앉혀 묶어놓았다. 한쪽 눈이 어저께 녹아 흘러내려 버려서 한쪽 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좀 그렇지만 민철 씨 괜찮지? 그가 그렇다고 미소를 짓는다. 어서 인연이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4월 3일 민철 씨가 반지를 끼워주도록 유혹한 그년의 손가락. 그녀의 손가락 2개를 아침에 망치로 부서뜨렸다.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던지 귀가 멍하다. 피가 튀어 주위를 잡느라 좀 고생 좀 했다. 우리 민철 씨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데 벌 받을 건 받아야지. 구태여 죽일 생각은 없다. 살인 같은 건 우리 민철 씨도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4월 4일 민철 씨가 어젯밤에 내게 용서를 빌었다. 그년과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순진한 민철 씨. 가위로 그년의 입술을 잘라냈다. 하도 발악을 해서 어제 쓰던 망치로 입을 몇 대 때려주니 그제서야 좀 조용해졌다. 이빨이 선왕에 빠지니까 그렇게 우스꽝스러울 수가 없다. 민철 씨도 그걸 보고 웃으면서 나를 칭찬해줬다. 4월 5일 오늘은 휴일이라 하루 종일 집에서 쉬기로 했다. 그년에게 벌 주는 일이 특히나 재밌다. 민철 씨를 유혹했을 그년의 오른쪽 가슴을 한 절반 정도 식칼로 도려냈다. 겉보기엔 제법 예쁜 가슴이었는데 잘라내니 누런 기름덩어리 같은 게 넘칠 듯 삐져나왔다. 피도 제법 나왔는데도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달았는지 멀거니 잘려나간 자기 가슴을 내려다보기만 한다. 가끔 차라리 어서 죽여달라고 중얼거리는데 그때마다 손톱, 발톱을 한 개씩 벤치로 젖혀주니까 이제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다. 역시 성질 나쁜 년을 길들이려면 벌 주는 게 제일이다. 4월 6일 마지막 벌을 주었다. 감히 민철 씨와 나만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한 그년의 그곳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다. 꽤 번거로운 일이었다. 묶은 걸 다 풀어 마루에 눕혀 놓았다. 다리를 벌려 발목을 바닥에다 못 박은 후 그년의 지저분한 그곳에다가 어제 일부러 사온 염산을 조금씩 부어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년이 온갖 발악을 했다.
한 병을 다 부었더니 온갖 것들이 그녀에게서 줄줄 흘러나와 거실 바닥이 온통 더러워졌다. 아, 고약한 냄새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목욕탕에서 할걸. 민철씨, 이제 다시는 한눈 팔면 안 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잠긴 문을 부쉈을 때 그녀는 숟가락을 손에 들고 멍하니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테이블에는 코 바로 위에서 깨끗이 잘린 머리 한 개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얼른 숟가락을 잘린 머리 속에 푹 찔러 넣더니 회색빛을 띤 물컹물컹한 물질을 한 숟가락 퍼내서 입에 냉큼 밀어 넣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것만 먹으면 돼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테이블 옆에는 눈이 빠지고 입술이 뜯겨나가고 한쪽 가슴이 반쯤 잘린 채 너덜거려 간신히 여자라는 것만 알아볼 수 있는 시체 하나가 의자에 기대어져 있었다. 발가벗겨진 채 시체의 아랫도리에선 심한 악취를 뿜는 울긋불긋한 죽 같은 것들과 거무스름한 액체가 흘러내려서 거실 바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었다. 열심히 숟가락을 놀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연히 서있던 경찰 세 사람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글쎄 그녀의 입에서 목이 약간 쉰 것 같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민철 씨와 난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